자, 계속해서 출제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변압기의 1차 권수가 10회, 2차 권수가 300회인 경우 2차 단자에서 1500V의 전압을 얻고자 하는 경우 1차 단자에서 인가해야 할 전압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죠? 자, 1번 문제는 바로 권수비 있죠, 권수비. 권수비를 물어본 거예요, 권수비. 자, 권수비 A는 자, N2분의 N1.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전압을 물어봤기 때문에 전압은 어떻게 돼요? V2분의 자, V1. 이러한 관계가 있었죠, 그죠? V2분의 V1. 자, 그때 변압기의 1차 권수가 10회고 2차 권수가 300회니까 얼마예요? N2가 300, N1이 10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300분의 10은 지금 2차 단자에 걸린 전압이 1500. 1500분의 누구? V1, X를 구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비례식으로. 그럼 여기서 X를 구하려면 양쪽에, 그죠? 쉽게 양쪽에 얼마? 1500을 곱하세요. 양쪽에 1500을 곱해주세요. 그죠? 곱해버리면 여기서 1500이 약분돼 버리니까 X만 남아있겠죠, 그죠? X는 얼마냐? 1500 약분되니까 여기는 5. 5 곱하기 10이니까 X는 얼마? 즉 V1은 50V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쉽게. 답은 1번. 다음 2번. 3상 전원에서 6상 전압을 얻을 수 있는 변압기의 결선 방법. 그죠? 3상 전원에서 6상 전압을 얻는다. 6상 전압을 바로 4번의 환상 결선이네요. 그죠? 환상 결선. 다음 3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아까 뭐였어요? 파크 주위. 그죠? 파크 주위. 1번에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맞고 2번에 발생 전압의 크기가 같을 것 맞죠? 3번에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맞네요. 4번에 회전수가 같을 것은 없었죠, 그죠? 답은 4번에 회전수가 같을 것 오답이 되겠죠. 3번에 4번. 자, 다음 4번. 직류 발전기에 자극수가 4. 쓸게요, 일단. 자, 4번에 자극의 수가 4다. 즉 P의 값이 4라는 거예요. P의 값 4. 그 다음에 전기자 도체수가 500. 즉 Z의 값이 500. 그 다음에 각 자극의 유효 자속수가 0.01. 그죠? 파이가 0.01. 그 다음에 회전수가 1800. N의 값이 1800. 자, 이런 경우에 유기되는 기전력이 얼마냐? 그런데 문제 나왔죠? 전기자 권선은 뭐다? 팍권이다. 자, 팍권. 자, 팍권일 때는 A의 값이 얼마라고 했죠? 팍권일 때는 A의 값이 얼마? 2라고 했죠. 2. 그죠? A의 2를 넣으시면 돼요. 자, 유기 기전력 2는 60A분의 그죠? P 파이 NZ였죠. 그죠? 60A분의 P 파이 NZ다.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60 곱하기 A. 팍권이니까 A의 값은 2. 2분의 자, 얼마야? 자극수가 4 곱하기 자속수 0.01. 0.01 곱하기 N. 그죠? 회전수가 1800 곱하기 도체수가 얼마? 500. 그죠? 50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공식에다가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바로 300. 예, 300V가 나오네요. 그죠? 답은 4번. 다음 5번. 3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자, 3상 유도 전동기 기동법 뭐가 있었어요? 바로 전전압 기동법, 그다음 Y델타 기동법, 리액터, 기동 보상 기법, 그다음에 콘드로퍼 기동법, 게르게스법, 그죠? 그리고 2차 저항법. 그럼 답은 몇 번? 3번에 1차 저항 기동법은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거죠. 그죠? 답은 3번. 그다음 6번. 서보 전동기에 필요한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서보 전동기에 대한 특징이에요. 답은 2번이죠. 직류용은 없고 교류용만 있다. 그게 아니라 직류용과 교류용 둘 다 있는 거죠. 그죠? 둘 다. 답은 2번. 다음 7번.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주파수 변경하는 방법, 극수를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전원 전압을 바꾸는 방법. 답은 3번이네요. 2차 저항을 제어하는 방법은 농형이 아니라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방법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다음 8번. 다음 사항 중에서 직류 전동기의 제동법이 아닌 것. 직류 전동기의 제동법 세 가지 설명드렸죠. 그죠? 역전, 발전, 회생. 그럼 답은 3번의 정상 제동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답은 3번. 다음 9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중에서 전압 제어 방식. 자, 전압 제어 방식을 제가 네 가지 설명드렸죠. 네 가지. 워드 레오노드 방식. 그리고 일근어 방식. 다음 직병렬법. 그리고 초퍼 제어법. 답은 몇 번? 4번에 정출력 제어 방식은 해당이 안 되죠. 답은 4번. 다음 10번.
자,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그죠? 기동 토크 가장 크게 보다 바로 반발 기동형이다. 답은 4번이죠. 다음 11번. 11번은 계산 문제죠? 11번. 쪽이요. 계산 문제. 자, 0.5kVA의 수신용 변압기가 있다. 변압기의 철손이 7.5W. 자, 쓸게요. 철손이 7.5W. 그 다음에 전부와 동손이 16W다. 자, 전부와 동손. 전부와 동손이 얼마다? 지금 16W. 16W. 자, 화재가 발생해서 처음 2시간. 자, 처음 2시간은 전부와 운전. 2시간은 전부와 운전하고, 그 다음 2시간은 2분의 1 부하. 그죠? 그 다음 2분의 1, 자, 부하로, 자, 운전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총 4시간에 걸친 전 손실 전력. 자, 4시간, 그죠? 여기 2시간, 여기 2시간. 총 4시간 동안의 전체 손실의 전력량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얼마냐, 그러면? 자, 공식 복습상에서 볼게요. 자, 먼저 전부하일 때, 자, 얼마? 철손 더하기 동손에다가 곱하기 시간.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 부하일 때, 얼마? 철손 안 변해요. pi 플러스, 얼마? n분의 1의 제곱 동손이죠. 이렇게 곱하기 t다. 이 공식에 넣으면 돼요, 그냥. 자, 보세요. 철손은 얼마? 7.5W. 7.5 플러스 동손은 얼마? 16W. 16 곱하기 얼마? 몇 시간? 2시간 동안 곱하기 2. 자,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 부하일 때 2분의 1 부하니까 자, 철손은 안 변해요. 7.5 플러스 자, 2분의 1 부하니까 이건 2분의 1의 제곱 되겠네요. 그죠?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얼마? 동손 16W 곱하기 16 여기에 곱하기 얼마? 시간 t 2시간.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죠? 자, 계산해 주시면 요 값이 70. 자, 70이 나오네. 70Wh 전력량. 그죠? 답은 1번. 다음 12번. 전기 기기의 철심을 규소 강판으로 성층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다? 자, 규소 강판으로 성층했다? 바로 철손의 감소죠. 철손의 감소. 답은 4번. 다음 13번. 전 양정이 55m, 토출량 0.3 세제곱미터/미닛, 펌프 효율이 0.55, 전도 개수가 1.1인 옥내 소화전 전동기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그죠? 전동기의 출력을 물어봤죠. 몇 번? 13번은 이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P는 2타 T분의 9.8 KHQ.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13번은. 자, 보시면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자, 2타 효율이 0.55네요. 그죠? 0.5. 곱하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게 요 T예요, T. 지금 T의 단위가 뭐예요? T의 단위가 세크예요, 세크. 자, 세크인데 이 문제에서 Q라는 값이 뭘로 나왔냐면 Q라는 값이 토출량이 0.3 세제곱미터/미닛. 아,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자, 이게 미닛 1분. 1분이죠, 1분. 그런데 이게 미닛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셔야죠. 미닛이 아니라 1분이 몇 초? 1분은 60초. 그렇기 때문에 요 T에다가 1을 넣는 게 아니라 뭘 넣으셔야 돼요? 바로 1분의 60초. 60을 넣으셔야 돼요. 요 단위 잘 보세요. 단위. 미닛이면 60을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9.8 곱하기 K는 여유계수인데 전도계수 1.1 곱하기 H가 전양정이 55m 곱하기 토출량 0.3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0.3. 그러니까 이거예요. 60분의 0.3 60분의 0.3 있죠? 요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들어간 거예요. 60분의 0.3이. 자,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약 5.4가 나오네요. 그죠? 5.4 kW다라는 거. 답은 1번. 자, 다음 14번. 자, 삼상 유도전동기가 회전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자,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 아까 뭐였어요? 전자유도작용. 3번 전자유도작용. 다음 14번. 단상변압기의 삼상 결선 중에서 델타 결선의 장점이 아닌 것은 보기를 보시면 1, 2, 3번은 다 해당이 되고 4번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으므로 고압의 경우 이상 전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델타 결선은 절대로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없죠. 그죠? 답은 4번. 다음 15번. 자, 출력이 6kW, 회전수가 1500rpm의 전동기 토크는 몇인가? 자, 15번. 자, 전동기 토크를 물어봤죠? 토크? 자, 토크는 얼마냐? 토크는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자, 9.8. 지금 보시면 토크인데 이게 보세요.
자, P라는 값이 얼마냐면 9.8 오메가 T예요. 9.8 오메가 타우. 요건데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거 토크. 이걸 물어보는 거지, 토크를. 자, 그럼 뭐냐? 토크는 여기서 보시면 9.8 곱하기 자, 오메가 각속도죠, 각속도 2파이 F. 그럼 뭐가 들어가냐면 2파이 곱하기 60분의 M 곱하기 얼마? 타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P라는 값이. 그래서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토크는 얼마냐면 2파이 곱하기 9.8 곱하기 n분의 60p 이게 나오는 거예요. 60p. 이 식, 이 p니까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토크라는 게. 그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파이 곱하기 9.8분의 60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975가 나오죠. 0.975 곱하기 n분의 p. 이 공식이 더 나을 거예요. 암기하시기는 0.975 곱하기 n분의 p라는 거. 그러면은 0.975에다가 곱하기 자 회전수가 1500이죠? 회전수 n 1500 분의 그 다음에 출력이 6kW. 6 곱하기 10에 예, 세제곱 되겠죠. 킬로와트. 계산을 해주시면 요 값이 3.9가 나와요. 3.9. 아시겠죠? 토크. 그러니까 요 공식, 이 공식을 좀 암기하세요. 이 공식을. 간단하니까. 자, 다음 16번. 자, 다음 중 삼상 유도 전동기에 속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단상 유도 전동기인지 삼상 유도 전동기인지 그 종류를 분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번? 삼상 유도 전동기는 뭐 있어요? 농형 유도 전동기와 권선형 유도 전동기. 답은 1번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되겠죠? 나머지 2번에 쉐이딩 코일, 3번에 분산 기동, 4번에 콘덴서 기동은 바로 단상 유도 전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이 답이 되네요. 다음 17번. 다음 중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자, 뭐가 있었죠? 바로 권수비가 같을 것, 그리고 극성이 같을 것, 그리고 1, 2차 전격 전압이 같을 것,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그럼 답은 몇 번? 1번. 용량이 같을 것. 이건 해당 사항이 아니죠. 그죠? 답은 1번. 다음 18번. AC 서버 전동기의 전달 함수는 어떻게 취급하면 되는가? 자,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예요. 바로 적분 요소와 1차 요소의 무슨 결합? 직렬 결합이다라는 거. 답은 2번. 다음 19번. 유도 전동기의 회전력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예요? 바로 단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답은 3번에 단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3번. 다음 20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중에서 2차 저항 제어법은 무엇을 이용하는가? 2차 저항 제어법은 바로 비례추이를 이용한다고 했죠? 답은 3번에 비례추이. 다음 21번. 변압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3번을 보시면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류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한다. 자, 전류가 유도 기전력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류는 유도 기전력이 아니라 자화 전류가 돼야 맞는 거죠. 답은 3번. 다음 22번. 전동기가 동력원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1번이죠. 종류가 많고 설치가 용이하면서 개별 운전이 편리하고 제어가 쉽다. 네, 답은 1번이네요. 다음 23번. 전기 기기에서 생기는 손실 중 권선의 저항에 의해 생기는 손실, 권선의 저항손, 바로 동손이죠. 동손. 2번 동손. 다음 24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철손이 작은 이유는 철손이 작은 이유는 바로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철손이 작은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4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